참 요즘 안 그래도 지금 예비고일 설명회가 한창 시즌이기 때문에 학생들 보면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표정에서도 지금 뭐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좀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얘들아, 걱정만 하지 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긍정적인 거 우선 좀 말씀을 해보시죠. 이번 이명호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정적인 면을 뭐 미연을 개방할 방법이 있는지. 근데 기존에 네, 일단 만약에 기존에 수능 안으로 나왔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는 뭐 확정된 바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절대평가 몇 과목들이 이제 절대평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어 수학 빼고서 네, 이제 그런 안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제 재수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차피 그냥 현행과 같이 그 석차를 가지고서 이제 그 수능에서는 뭐 아까 이제 과목수가 좀 줄어들고 통합사회는 통합과학이 들어오고는 했어도 이게 전부 다 상대평가가 되는 안에서는 충분히 재수를 해서도 승부를 낼 만은 한 거죠.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또 이게 지금 정시 얘기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네, 말씀드렸듯이 확통이 메인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럼 수원투 중심으로 이제 수능이 이제 좀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네, 뭐 재수했을 때 아무래도 뭐 수원투를 훨씬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재수들이 확통이 하나 껴든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월등 유리함은 재수 때도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죠. 음, 또 하나는 내가 문과생이에요. 네. 재수를 했어요.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수학에서. 확통을 이미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문과 학생들이 워낙 이과에 기가 눌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면 뭐 네. 영상은 바뀔 수가 있겠죠. 문과도 조금 이제 학생이 어깨를 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문과 재수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네.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과생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 메디컬 가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점수가 표준 점수 1점, 뭐 0.5점이 아쉬운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공계를 내가 간다고 하면 의학 계열이 아니라 네. 그렇게 간다면은 그 조금 이제 수학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표준 점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국어라든지 과학 과목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를 해서 네. 이제 내가 국어 과학 과목을 성적을 올리겠다라는 전략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점점 이제 2024학년도 입시부터 네. 성균관대나 네. 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자꾸 이제 수학에서 선택 제한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서강대는 이미 풀었죠. 이 선택 제한을 자꾸 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확통을 선택하고도 공대를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굳이 뭐 욕심을 부려서 내가 뭐 의학계열을 가겠다라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현역 때 확통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중삼이 수능으로. 아, 중3 때부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재수할 때 그들이 또 확실히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과 중심의 그런 과들도 이제 미적분 필수를 이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풀어주고 있어요. 그 5년 뒤잖아요. 네. 4년, 5년 뒤니까 그때 되면은 그게 또 계속 이제 풀어주는 상위권 대학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 이제 그게 풀어지는 추세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뭐 확통을 선택하고도 이제 공대나 자연과학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네.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수학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과 학생들도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저는 확통을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정말 최상위권 뭐 의대를 노리고 뭐 그런 학생들이 아닐 경우라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공계에서도 이제 무조건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필수 요건이 없어진다면 우선 미적분과 확통의 이 공부량의 절대적인 공부량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표준 점수를 조금 손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확통을 하면서 절대적인 시간을
부거나 아니면 과탐 쪽에 또 쏟아부으면 그게 또 저도 굉장히 좀 전략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저한테 와닿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 심화. 심화 수학? 네, 그건 심화 수업 들어오면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심화 수학이 네. 또 들어오면 확실히 또 재생 이점이 있겠죠. 음. 아무리 절대평가 과목이라고 해도 공부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기하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적이 주는 부담이 크죠. 그래서 심화 수학이 또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필수 선택 과목으로 만약에 채택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재수생들이 갖는 또 이점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심화 수학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12월 달에 이제 뭐 확정안이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나오겠지만 심화 수학이 만약에 이제 수능에서 이과의 경우, 이공계 과의 경우 이제 뭐 필수로 하게 된다면 평가 방식은 절대 평가로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절대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네. 절대평가라고 해도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그럼 열심히 해야죠. 받는다면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영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영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1등급이 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좋은 점은 일단 재수가 가능하다. 재수가 가능하다. 재수 겁낼 필요는 네. 없다고 봐요. 어째 정시에서 재수의 이점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게 정시뿐만이 아니라 네. 그죠. 근데 아까 그래서 이제 불리한 점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수시에서도 고교 학점제인 현 고2보다 아니 현 중2보다 아마 학종에서도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사실 그 1등급 받기 위해서 그 막 선택을 진짜 자신의 진로하고 진학 관심 있는 걸로 심화하지 않고 등급 따기 쉬운 과목들만 몰아서 딸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이제 현 중2 같은 경우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 체제에서 현 중3 애들이 그 이제 진로 심화 과목들 이렇게 듣는 것들이 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완전히 불리하다 재수에서 불리하다라고까지 꼭 얘기는 못할 것도 같아요. 그죠. 이게 잘만 하면 지금 네. 절대평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이제 현 중2들이 네. 이제 그게 상대평가로 바뀌었을 때는 이것저것 섣불리 선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과목들. 네. 성적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리 고교수 학점제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현 중3들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자기 학교 안에서는 개설되는 과목이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뭐 교육청 단위에 이제 거점학교 단위에 이제 그 공동교육과정을 이제 찾아서 네. 이제 한 두 과목씩 한 학기에 이제 계속 수강을 하게 1년에 한 두 과목씩 수강을 하게 되면은 네. 충분히 뭐 그 학종과 관련된 대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공동교육과정 선택 운영이 잘 되는 곳이 대구 교육청이거든요. 네. 대구 지역 학생부를 보면은 좀 상위권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공동교육과정 과목들을 1년에 최소한 두 과목 정도는 수강을 합니다. 심화 과목들을. 네. 그렇게 대비를 해놓으면 뭐 학종, 재수 때 학종도 대단히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좁아서 내가 더 고교 학점제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네. 뭐 불이익을 보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고교 학점제 하면서 이제 공동교육과정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얘기니까 네. 아까 수능 얘기를 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왔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뭔가 또 재수를 하게 됐을 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뭐 있죠. 확실한 포인트가 있죠. 있나요? 그렇죠. 뭐 재수 때는 그러니까 학생부가 네. 뭐 그 학생부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재수생 학생부가 그 바뀐 시스템으로 대학에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기존의 학생부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던 게 만약에 지금 중3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네. 만약에 나이 등급이 2등급 6%라고 예를 들게요. 2등급 6%인데 재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그 중2 아이들이 적용되는 1등급이 1에서 10%까지잖아요. 10%까지가 1등급이 나오죠. 난 6% 내 시기 때는 2등급이었는데 재수를 하니까 1등급이 되는 거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학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학생부가 바뀌지는 않죠. 학생부에 네. 국어 1, 수학 2, 영어 1, 뭐 네. 통합사회 2, 통합과학 1 이렇게 찍혀 있으면 네. 환산시키면은 1, 1, 1, 1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학생부가 바뀌지는 않죠. 팀장님 학생부 지금 떼보면 수미한 거 있어요. 그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게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재수생 학생부 그대로 있죠. 그럼 그게 대학 측에 만약에 전달이 되면 네. 지금 1등급 받은 거랑 그때 1등급 받은 거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한 번 더 학종 지원한다면 그 학생들을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럼 그 학생이 얘 되게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이제 9등급에서 1등급과 5등급에서 1등급의 차이는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그렇죠. 오히려 재수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렇죠. 네. 똑같은 숫자 1이어도 그렇죠. 그 안에서 평가대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런 큰 어필이 될 수가 있네요. 종합전형에서는. 재수생이 어차피 학종에서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네. 그 기회가 제한된 기회가 조금 저는 음. 상위권 쪽에서는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 서울의대를 지견으로 지원했다가 몇점 못 봐서 떨어졌어요. 네. 한 번 더 지원을 해요. 다음에 일반전형 네. 지원을 했는데 근데 내신이 다 1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 학생도 아주 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후배들 1등급 가지고 온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겠죠. 네. 물론 그 후배들 중에서도 이렇게 1.0인 애들이 잘하겠죠. 잘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모르잖아요. 얘가 뭐 10%로 1을 받아온 건지 4%로 1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안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잘했다라는 거 확실하게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정은 정성평가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친숙한 말로 바꾸면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네.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미지의 영향을. 막 픽스 시켜놓지, 막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막 안을 확정적으로 정해놓지 않는 한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재수생의 불리한 점은 학종에서 3학년 2학기 성적입니다. 3학 2학기 성적은 이제 좀 체면치레만 해놓으면 되겠죠. 예, 그냥 참고했을 때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럼 소장님 지금 말씀을 저는 받는 느낌을 하면 3학년 2학기 성적은 크게 그렇게 어필되진 않으니 잘했다고 그냥 되진 않겠죠. 어필되지 않으니 학생의 기본만 네. 지키면서 해라. 그쵸. 뭐 이 정도. 3학년 때 네. 잘했다. 3학년 2학기 잘하면 그걸 빈집털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애들을 보면은 그냥 학교를 안 가요. 시험도 안 봐요. 맞아요. 그래갖고 중간고사 한 번 받고 기말고사도 성적 받아버리고 네, 시험을 안 봐버리면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망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조금 네. 충실하면 해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크고 네. 그리고 또 부정적인 면이 그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좀 있을 수도 있었으나 그 미연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면 있다. 근데 여전히 3, 4등급 일반고에서 3, 4등급 맞는 애들은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거꾸로죠. 네. 상위권은 부각이 되겠지만 교과 전형에서 이제 그 교과 전형에서 1등급 받아놨을 때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손해보는. 네. 아까 첫 번째 부정적인 네. 근데 이제 학종에서는 또 이제 그 기존에 받아놓은 3, 4등급이 2로 바뀌어서 보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게 학종에서는 또 그대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또 3, 4등급이 손해보는 면도 있죠. 학교에서는 그러면 진짜 기존에 특급 관리를 잘해본 학생들이 현 중3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교과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 교과 부분이 정말 이 차이가 많이 이제 숫자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교과 부분에서도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까요? 아까 이명수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네. 내가 아까 그것도 갑자기 생각난 거. 그러니까 환산을 해서 어차피 계산을 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종합전형에서는
그 성적 분포라든지 이런 걸 다 보겠지만 예, 여기서는 숫자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받은 애들이 전부 다 1111로 바뀌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만 하더라도 2등급 받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 뭐 휘문고에서 2점 한 3, 4 이렇게 받아도 연대는 그냥 학종에서 이제 가는 정도고 의대를 못 가니까 얘네들이 뭐 또 재수해서 의대 집어넣고 이러는 애들도 꽤 많단 말이죠. 네. 걔네들 이제 다 사실 2.3이면은 뭐 2, 3, 2, 3 섞여 있겠지만 이 찍힌 것은 전부 다 이제 1로 환산이 돼서 되면은 이제 교과 전형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되죠. 그렇다면은 그 중3 때까지 아니 고3 때까지 현 중3이 고3 때까지 공부할 때 내가 3으로만 떨어지지 말자라고 공부를 하고 2로 만들어 놓고 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재수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정시로 이제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네. 이미 내신이 조금 망가지면은 난 정시하고서 이제 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1학년 지내보고 나서 내가 이거 의대는 글렀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아마 그래도 내신 버리지는 않고 이까지 하고서 아마 정시 몰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2학년 끝날 때까지는 3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유지를 하고 그 뒤에 추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보를 하자 뭐 이런 정시 도전해보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방대 의대를 교과 전형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이 사실 이제 지방에 있는 애들도 보면 그러니까 1.2, 1.3 이렇게 받았다가 떨어졌던 애들이 다시 보통 근데 그 애들 보면은 수능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1년을 더 했고 수능 최저 맞춰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애들도 이제 사실 수능으로 몰입을 하면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당장 이 동네에서, 대치동에서 네. 1.8등급, 1.9등급 이렇게 받으면 의대 못 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3으로 떨어진 과목들이 뭐 주요 과목이 아니라 기술 관련 과목이라든지 네. 뭐 이런 수준의 과목이라고 하면 재수했을 때 다 1로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여지가 상당히 이점이 크죠. 그것도 굉장히 설명이 듣다 보니까 정말 2등급만 유지해도 그게 딱 바뀌면 이제 1로 세탁이 되니까. 맞죠. 교과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규칙이 정해지니까. 네. 교과에서도 자기 등급이 상승되면 또 굉장히 또 기분 좋게. 그럼 정말 2학년 때까지는 자기가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신을 망쳐가지고 정말 1학년 한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난 정시는 안 되겠어. 수시는 안 되겠어. 네네. 그냥 정시에 올인할. 그거는 자기가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그다음에 이 경쟁이 싫어서 그냥 학부모님들에게 그냥 도피를 하는 이유를 마련하는 학생들이 정말 이쪽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많죠. 네. 보기가 싫은 거죠. 그 자기 네. 못했던 것들을. 네. 마지막에 대면하기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도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위에서 3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나중에는 그게 환산해가지고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끝까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가는 게 가장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대치동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동네에도 뭐 근데 지방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3등급, 4등급 정도 받게 되면은 교과 전형으로 지방 거점 공립대학을 못 가요. 네.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층이 제일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가장 이거는 대치동 얘기일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지역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3, 4등급을 받아놓고 교과 전형으로 아예 넘볼 수도 없었던 대학을 그 친구들 등급이 전부 2등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겠네요, 네, 진짜. 기회가 생기죠. 그 친구 재수했을 때 교과 전형으로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재수 때가 훨씬 더 이제 교과 전형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학생들은 좀 뭐 그 혜택이 재학생한테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재수를 했을 때 더 수월한 경우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현역에서 끝내야 돼. 네. 여기 아니면 난
난 뭐 배수진을 쳤어. 네. 합격이 아닌 죽음을 뭐 아니 근데 이런 정말 필요 없단 말이에요. 현 중3에 이제 재수했을 그런 상황에 관련된 몇몇 영상들을 보면 정말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무조건 현 중3 아이들은 현역에서 끝내야 된다. 재수를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류의 영상이 대다수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오늘 소장님 만나서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제가 중3 아이가 있는 학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좀 뭐랄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면서 처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희망적이다. 그렇게 나쁘기만 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종합을 정명규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중3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게 가장 좋지만 재수하게 됐을 때 정말 그렇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대로 절망적인가? 절망적이라기보다는 유리함과 불리함이 공존한다. 아니, 불리함과 유리함이 공존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전형별로 이제 그 유불리가 좀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교과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국한시켜 보면은 네. 최상위권 학생들은 분명히 이제 중3들이 손해를 본다. 네. 재수 때 네. 이렇게 보이는 거. 대신에 그 친구들은 또 재수 때 학종에서 또 유리함이 생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 혹은 중하위권 학생들을 또 국한시켜서 보자면 이제 재수했을 때 교과 전형에서는 오히려 유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학종에서는 또 불리하죠, 그 친구. 네.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이제 재수했을 때에도 그 재수생의 유리함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수능에 대한 공부량을 따져본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아까 안 했던 얘기지만 지금 3학년 때 절대평가 과목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3학년까지도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은 제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끝날 때까지 정시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 뭐 없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뭐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그 수능 공부량과 관련된 이점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이점이 예전에 비해서는 덜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시에서도 재수생의 이점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도 오늘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는데 이 영상을 보는 현 중3 학부모들 또는 학생들도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소장님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수능 개편한 확정이 이제 12월 달에 되는데 그때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확정안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 해 주실 거죠? 네. 네, 대답 해주셨으니까 아마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